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76명으로 이틀째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한 달째 1,000명대가 이어지면서 연장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과 전략 보고대회가 열립니다. 전략 보고대회에서는 백신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민간 위원과 정부, 기업 대표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금까지 전 세계 백신의 80% 이상이 중상위 소득국가에 돌아갔다며 부스터샷을 9월까지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각국의 접종 확대와 부스터샷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며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감염 비중이 93%를 넘어서면서 두 달 새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하루 100만 회 이상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재확산이 겨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776명으로 이틀째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000명대 확진 규모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중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어제 하루 위중증 환자가 40명이 늘어서 누적 369명에 달합니다. 의료 역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병상이나 인력이 적은 비수도권에서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 환자 1,717명의 40%가 넘는 692명이 비수도권에서 나오면서 4차 대유행 이후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 확산에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까지 2,033만여 명이 받아 누적 접종률은 39.6%입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740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14.4%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에서 74세 어르신은 누구나 이달 말까지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소가 아닌 집 근처 의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60에서 74세 예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들이 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0에서 74세 가운데 한 번도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어르신은 31일까지 예정대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고 상반기에 예약했지만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에 응하지 않았던 어르신도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이달 9일부터 25일에는 집 근처 의원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건소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해당 날짜에 접종하거나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위탁 의료기관으로 예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과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겸해서 열리는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에 이어서 백신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민간 위원과 정부, 그리고 기업 대표들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청와대는 백신 허브와 추진위 첫 회의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과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 여부 등 학사 운영 방안이 다음 주 초 발표됩니다. 교육부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6월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2학기가 개학하는 이번 달 셋째 주와 넷째 주에도 수도권 등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면 등교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전국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인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 3단계에서는 초등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에서 3분의 2,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의 밀집도를 지켜야 합니다. 네, 백신 접종 뒤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접종이 이루어진 요양시설에서 돌파 감염이 이어지면서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시 요양원입니다. 지난달 26일 요양보호사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관련 확진자가 11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돌파 감염.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항체 형성 기간 14일이 지나 코로나19에 감염된 겁니다. 직원이 2명이고요. 입소자가 7명이고 가족까지 해서 2명. 근데 그중에서 이제 돌파 감염이 7명으로. 최근 돌파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2월에서 3월에 백신을 접종한 요양시설 관련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요양병원에서는 관련 확진자 11명 가운데 6명이 백신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서울 관악구 요양시설에서도 관련 확진자 10명 가운데 절반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7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국내 접종 완료자 635만 6,326명 중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0.018%로 인구 10만 명당 17.8명으로 전문가들은 돌파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을 한 번 더 맞는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경과하면 효과가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스터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특히 요양시설은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많은 만큼 부스터샷의 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한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뚝 끊긴 서울 명동에선 상가 절반이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명동 거리. 2년 전과 달리 한낮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여기도 임대, 저기도 임대. 가게 유리창 너머 보이는 건 손님이 아닌 시커먼 어둠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수준으로 비어있던 가게가 이제는 줄을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제가 취재를 위해 찾았던 식당 앞입니다. 8달 만에 다시 온 음식점 문 앞에는 이렇게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 자체가 줄다 보니 코로나19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 둘 상권을 떠나는 겁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인들은 이미 매출이 10분의 1로 곤두박질 쳤는데 영업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90%가 외국인 상대로 일본 분들 중심으로 해서 중국 분들, 동남아시아 분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올해 2분기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43%. 불과 1년 만에 큰 폭으로 올라 지금은 10곳 가운데 4곳이 가게를 내놓은 겁니다. 체감 정도는 더 큽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100m도 못 가서 폐업, 휴업 가게 40여 곳을 발견했습니다. 한 3, 4년 된 것 같은데요. 저녁에는 다 닫죠. 코로나 전에는 10시까지 했는데요. 지금은 6시, 7시입니다. 다른 곳 상권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동인구에 의존하던 서울 이태원과 홍대, 신촌 공실률도 높은 편입니다. 서울 전체 평균치인 6.5%를 뛰어넘었습니다. 코비드 자체가 워낙 다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외국 입국객들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식당이라든가 다른 음식점 같은 것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공실률은 당분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막힌 하늘길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상인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가게 셔터를 내려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덩달아 일이 줄어든 대리운전 기사들이 생계난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밤새 손님이 뜸해서 공칠 때가 많은데도 정부의 소득 안정 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리기사 김현수 씨가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번 금액입니다. 하루 벌이는 보통 4만 원 정도. 밤새 손님을 기다려봤자 한 푼 못 버는 날도 있고 많이 태워야 2번입니다. 4단계 이전일 때는 그래도 한 4개, 5개는 탔어요. 프로그램 비용에다가 관리비는 계속 똑같이 나가는 상태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고민이고.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손님은 크게 줄었는데 하던 일을 관두고 대리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섭니다. 폐업을 하시다든가 아니면 영업을 이제 멈추고 나서 수입을 버시는 구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동직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운전이라든지 이쪽으로 줄어든 벌이에 당장 생계 위협을 느낀다는 대리기사가 많습니다. 집에 식구들을 보기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학원 보내는 것도 거의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런 외식 같은 건 전혀 생각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요. 대리기사들은 거리두기 4단계 여파로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데도 이번 소득 안정자금 지급 대상에선 제외됐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절박한 목소리에 대해서 아직 정부는 어떠한 답변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죽느니 굶어 죽느니 우리는 우리들의 생계를 위해서 싸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기사 노조는 택시나 전세버스 기사들처럼 지원금 80만 원이라도 받게 된다면 숨통이 조금은 트일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9월 중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충격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 회복 최대화하는 기조 아래 2차 추경 예산 중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을 위해서 내년까지 3,000개 업체를 구독경제에 참여시키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독경제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나타나 3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약 2,763만 명의 20.2%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진 데는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취업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부터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3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자영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6월 소폭 증가세로 전환해 고용 회복이 더뎠습니다. 네,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고 특히 계란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특단의 처방전으로 계란 수입량을 억대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양계업자들은 이 대책이 임기응변, 탁산 공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경제부총리가 계란 가격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올해 3번째. 전 국민이 매일 접하게 되는 민생 아주 밀접 품목이라는 점에서 보면 계란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가격이 안 잡히면 수입하는 계란. 지난 6월보다 물량이 배 이상 늘어 2억 개. 이번에는 가격이 잡힐까? 양계업자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거를 수입 계란으로 막으려고 하다 보니 비오더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 계란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어디 가공용이나 액란으로 이렇게 판매가 됐고요. 가정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입 계란. 2억 개의 양은 어느 정도의 양일까? 하루에
우리가 4,500만 개에서 5천만 개 정도가 소비가 돼야 되는데요. 생산되는 게 4천만 개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됐습니다. 국내 소비량의 일주일치도 안 되는 데다 이른바 집콕 등의 영향으로 계란 소비가 급증해서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올 1분기 가구당 평균 계란 구매량은 1년 전보다 7%쯤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산 계란 공급과 가격이 이전 수준으로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뚝딱뚝딱 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가동을 하면 생산이 되는 게 아니고 생물이다 보니 닭은 최소한 병아리가 나와가지고 6개월이 지나야 계란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양기업자들의 일반적 의견.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으로 전체 산란계의 25%인 1,700만 마리가 선제 방역 차원에서 살처분된 것과 관련해서 이들은 산란계 공급을 위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란을 낳는 닭 공급에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입니다. 살처분 당한 농가들이 빨리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끔 보상금을 지급을 해서 이런 생산 기반 자체를 구축을 빨리 할 생각은 안 하고 수입 계란으로 그걸 막겠다, 계란 가격을 잡겠다, 이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2인자인 리처드 클레리다 부의장이 오는 2023년 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클레리다 부의장은 현지 시간 4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물가 상승률이 연준 장기 목표인 2%를 크게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내다봤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클레리다 부의장은 기대 물가 상승률이 장기 목표인 2%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한 2023년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은 새 평균 물가 상승 목표제와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물가 상승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필요 조건이 2022년 말까지 충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난 2달 사이 급속도로 확산해 비중이 93%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감염자가 하루 10만 명을 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CNN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인용해 델타 변이가 지난 2개월 동안 급속도로 확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서 31일 감염자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로 확인된 사례는 93.4%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말 1%대에 불과했던 비중이 5월 말에 10%대로 올라선 뒤 2달여 만인 지난달 말 90%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델타 변이가 휩쓸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보건당국은 강한 전염력을 가진 델타 변이가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f you get sick with the Delta variant, we estimate that you could infect about 5 other unvaccinated people, more than twice as many as the original strain.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신규 감염자를 2일 12만 7천여 명으로 3일에는 10만 6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발병지인 중남부 주의 병원들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It's a 12 to 14 hour day, every day. How do you handle that? Not well, but we don't have a choice. 하지만 백신 접종은 최근 일주일 평균이 44만 회. 최근 늘고는 있지만 모든 미국인이 최소 1회 백신을 맞으려면 앞으로도 6개월이 더 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하루 100만 회 이상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근의 재확산세는 겨울까지 이어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으로 여행을 오는 모든 외국 국적자가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새로운 시스템은 미국 입국을 막고 있는 여행 제한을 궁극적으로 해제하는 작업의 일부로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계획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미국의 여론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현지 시간 4일 미국인 802명을 대상으로 한 전미 경제 여론 조사 결과 백신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49%가 그렇다, 46%가 아니다라고 각각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3%포인트 많았지만 그 차이는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이내였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대한 여론은 지지 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74%가 찬성하고 21%가 반대한 반면 공화당은 29%가 찬성하고 68%가 반대했고 무소속 응답자는 찬성 43%, 반대 53%로 나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백신의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스터샷을 최소 9월 말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각국의 접종 확대와 부스터샷이 동시에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테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백신 추가 접종을 최소 9월 말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4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고 이 중 80% 이상이 중상위 소득 국가에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High-income countries have now administered almost 100 doses for every 100 people. Meanwhile, low-income countries have only been able to administer 1.5 doses for every 100 people due to lack of supply.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고소득 국가로 가는 백신을 저소득 국가로 가게 하는 전환이 시급하다며 백신 공급을 통제하는 국가와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I repeat, it's no understatement to say that the course of the pandemic depends on the leadership of the G20 countries. 이에 대해 미국은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각국의 접종 확대와 백신 추가 접종은 둘 다 할 수 있으며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고령층과 면역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영국이 만 16세에서 17세 청소년 14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곧 시작합니다.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는 현지 시간 4일 16세에서 17세에 대해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 달 개학하기 전에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접종 권고도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4일 미국 제약업체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올해 4분기부터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앞으로 유럽의약품청이 노바백스 백신을 승인하면 EU 회원국은 최대 1억 회분의 백신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오는 2023년 사이에 1억 회분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도 계약에 포함됐습니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유럽의약품청에서 백신 승인을 위한 동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반 심사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유망한 의약품이나 백신에 대한 평가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멀리 떠나기도 어려운 요즘 도심 속에 있는 숲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숲은 휴식의 공간은 물론 에어컨 역할도 하고요. 또 우울 증상까지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도시 숲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